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주룩주룩. 이제 장마 같습니다. 장마. 장마 같은 게 아니라 장마네요. 이제 장마. 장마 기간이 이제 시작됐고,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을 것 같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하루를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봅시다. 이럴 때일수록 책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좀 많이 읽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제가 미국 장을 요즘 열심히 보는데 보면서도 참 그때그때마다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변수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의 입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를 상당히 유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참 머리 아프네요. 이 아저씨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규제를 하겠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규제를 하겠다. 장비 반입을 또 못하게 하려고 또 온갖 또 쇼를 벌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한국 기업, 코리아를 대상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검토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더라고요. 그래서 1374원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새벽 2시 보니까 달러원 환율이 전장 서울한시 종가 대비 6.2원 내려서 1374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365원 대비해서는 8.4원이나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뉴욕장에 136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이 일단은 중동 그 긴장 완화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을 이제 받다 보니까 1370원 선에 도달한 겁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만큼 향후 2주 이내에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2주 안에 전쟁 끝날까요? 여러분, 과연 이란이 그냥 수긍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반격을 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지금 이란도 특별히 쓸 카드가 없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지금 거의 뭐 초토화돼 가지고 미사일 발사대마저도 지금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막 꿰뚫고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보를 이제 미국에서 제공하겠지.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낼 겁니다. 이란도. 저러다가 이란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초음속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그 방어망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전쟁은 해서는 안 되고 없어져야 할 것이죠. 전쟁 때문에 참 모든 그 인류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빨리 전쟁이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에 대한 그 하방 압력을 준 건 보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발언이더라고요. 이 월러 이사가 CNBC 인터뷰에 보니까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연준이 이르면은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월러 이사는 차기 그 연준 의장을 노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친트럼프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나는 다음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 월러이사 발언에 급락을 했고 달러 원 환율 덩달아 1365.70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가능성 소식이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또 급락을 해버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활용할 그 미국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반도체 업체는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미국 반도체 제조기를 중국 공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 그냥 무리 장비가 사가지고 뭐 중국에 보내는데 왜 미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깡패입니다, 깡패. 응? 뭐 미국 장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마저도 이제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미국이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뭐 철회를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달러 원 환율이 또 1374원까지 올라갑니다. 1374원 축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는 횡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불확실성이 있는 주말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략가도 있고, 전체로 달러 원 환율 장중 고점은 1375.4원, 저점은 1365원, 변동폭은 10.4원입니다. 이 정도로 달러 원 환율이 상당히 유동친다는 겁니다. 참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픕니다. 이렇게 제한 소식 때문에 우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상당한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들이 검토한다고 하면은 왠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낼 것 같아요. 응?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상황 변화가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특별히 확인해주거나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삼성은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그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죠.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죠, 우시. 여기 이제 D램 공장, 충칭에는 패키징 공장, 나렌, 여기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 공장들은 당장 지금 시급한 최첨단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은 아닌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와 별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그 의도가 불명확하다. 그런 당황하는 분위기인데,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면 중국 업체들에 들어가는 장비만 통제하면 될 텐데, 왜 한국과 대만의 중국 내 공장을 콕 집어서 규제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도 합니다. 실제로 한 미국계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도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의 첨단 장비 수출을 막아서 경영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상이 중국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로 확대될 경우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조치로 마이크론 등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죠. 하지만 삼성, 하이닉스,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그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를 감내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